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과학자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 생명의 진화 계통도를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시간을 되감은 끝에 마침내 모든 생명체가 만나는 단 하나의 지점에 도달했다. 약 42억 년 전 지구에 존재했던 오늘날 생명체의 가장 최근 공통조상, 우리는 그를 루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루카가 원시 지구의 진흙탕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생명일 것이라고. 하지만 생물학자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다. 루카는 시작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42억 년 전의 루카는 이미 꽤 복잡한 세포였다. 자기만의 DNA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설계도를 읽어 단백질을 만들어냈으며 자신을 외부 세계와 구분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루카는 막 탄생한 원시적인 화학 덩어리가 아니었다. 이미 수많은 진화 단계를 거친 생존에 성공한 생명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대한 의문이 생긴다. 지구가 형성된 약 45억 년 전과 루카가 등장한 42억 년 전 사이, 이 3억 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2026년 과학자들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생명체의 DNA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간, 박테리아, 그리고 심해의 미생물까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의 족보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진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유전자 패턴을 발견했다. 보편적 패롤로그, 원래 하나였던 유전자가 아주 오래전 복제되어 2개 이상으로 나뉜 쌍둥이 유전자를 말한다. 흥미롭게도 어떤 유전자들은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2개 이상의 복사본으로 발견된다. 이건 그 유전자 복제 사건이 루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이 유전자들은 루카의 등장보다 훨씬 더 오래된 생명의 흔적일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이 고대 유전자들이 수십억 년간 지켜온 임무는 딱 2가지였다. 하나는 생명의 부품인 단백질을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세포막 너머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알려준다. 루카 이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생명은 이미 자신을 외부 세계와 구분하는 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을 안과 밖으로 나누는 이 벽이야말로 단순한 화학물질을 비로소 생명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경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벽을 세웠다고 치자. 그럼 그 벽 안에서 스스로를 복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태초의 설계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RNA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DNA가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수행하기 전 이 2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전능한 RNA가 존재했을 거라는 가설, 이른바 RNA 월드 가설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RNA가 다른 RNA를 복제하려면 꽤 길고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거대한 분자가 원시 지구의 바다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팀은 화학 합성 장치를 이용해 약 12조 개에 달하는 무작위 RNA 조각을 만들었다. 그리고 원시 지구의 환경을 모방한 차갑고 짠 얼음 환경 속에서 일종의 생존 게임을 벌였다. 스스로를 복제하는 데에 성공한 RNA 분자들만 건져내어 숫자를 불리고 다시 그 환경 속에 넣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놀랍도록 작은 RNA 분자를 발견했다. QT45. 이 분자의 길이는 단 45개의 염기서열, 기존에 알려진 RNA 복제 촉매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작고 단순했다. RNA가 스스로 복제되는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분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단서였다. 게다가 이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원시 지구의 바다에서 우연히 조립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분자가 가장 잘 작동한 장소에 있다. 바닷물이 얼어붙으면 순수한 물은 얼음이 되고 염분과 분자들은 얼음 사이에 좁은 틈으로 밀려 들어간다. 그 결과 분자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높은 농도로 모이게 된다. 이 차갑고 좁은 틈새가 RNA 같은 분자들이 서로 만나고 반응하기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우주를 한번 올려다보자.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우리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인 이 행성들을 보며 생명이 살기엔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어쩌면 생명이 시작되는 과정은 우리 생각보다 더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차가운 얼음물과 자신을 복제하려는 작고 맹목적인 물질만 있으면 말이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위성의 깊은 곳에서는 고작 45글자짜리 작은 창조주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베껴 쓰고 있을지도.